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요추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는 허리뼈죠. 룸바 버테브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단히는 L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옆에다가 척추의 모양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맨 위에가 머리가 있을 거고 머리를 지탱해주는 경추가 있을 거고 경추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갈비뼈가 붙어있는 흉추가 있습니다. 흉추는 12개죠. 경추와 흉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추에 해당이 됩니다. 요추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요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추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죠. 이 흉추는 머리와 경추를 포함해서 얘네들을 지탱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추는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체의 체중을 지탱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척추체에 비해서 그 크기가 가장 크게 됩니다. 자, 이제 요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다른 척추체에도 있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빠르게 우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체는 크게 이 앞쪽에 있는 버테브랄 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버테브랄 바디, 척추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 이 척추체와 뒤쪽에 여러 돌기로 구성된 후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 맨 뒤에 있는 얘가 바로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가시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얘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첫 번째 그림은. 자, 얘가 바로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에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나와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얘는 가로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죠. 그리고 4개의 관절돌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위 관절돌기 양옆에 2개와 아래쪽에 있는 아래 관절돌기 이렇게 2개, 각각 한 쌍씩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좀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얘가 바로 superior articular 프로세스 위 관절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아래의 관절돌기죠. inferior articular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관절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돌기들을 이어주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있죠. 얘가 바로 라미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고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고리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척추체와 뒤쪽에 있는 여러 돌기들로 후궁을 이루고요. 이것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페디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페디클은 고리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경추에도 있고 흉추에도 존재하는 구조물들입니다. 자, 이제는 요추에만 보이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얘는 바로 위 관절돌기에 해당이 되죠. 이 위 관절돌기 뒤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하나의 돌기가 있는데요. 얘를 바로 마밀러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꼭지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바닥의 뒤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얘를 바로 액세서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덧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돌기들은 대부분 뼈대에 어떤 돌기가 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근육이 붙는 부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근육에 부착점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앞쪽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하나의 구조만 더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위 관절돌기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아래 관절돌기를 이어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바로 관절 사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ars interarticulari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관절 사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얘가 선천적으로 분리돼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랙처는 골절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여기가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요 옆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얘가 위 관절면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이 아래 관절면이 해당이 돼서 요 사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어떤 큰 충격이 왔을 때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바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 분리증을 안게 되면은 추후에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적어드려 볼까요?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거는 제가 허리 통증,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영상을 남긴 적이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대강 한번 살펴봤으니 앞으로 와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추에서 우선은 알아둬야 될 거는 관절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관절면을 바로 우리는 파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흉추 해부학을 하면서 이 경추와 흉추와 요추의 관절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경추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이 거의 수평면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플랜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날 플랜으로 관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앞쪽, 여기가 이제 뒤쪽이죠. 앞뒤를 나누는 이런 관상 방향으로 관절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지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절면을 이루게 되죠.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추의 관절면은 시상, 즉 세지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지탈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요 밑에 그림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즉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절면이죠. 요 파란색이 이 관절면이 이렇게 거의 앞뒤로 이런 식으로 관절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바로 세지탈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코로날 방향, 관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관절면은 이 시상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점차 아래로 내려가면서 즉 L1에서 L5로 갈수록 점차 이 파셋면이 관상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날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관상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즉 L1이 이랬다면 L2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L3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관상 방향으로 가서 L5와 S1 즉 여기를 이제 세이크럴이라고 해서 S를 약자를 쓰죠. 그래서 L5, S1의 관절면을 보면은 거의 관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L1에서 L2, L3, L4, 5로 갈수록 이렇게 관상 방향으로 관절면이 기울임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절면을 이루는 거는 위 척추의 아래 관절돌기와 아래 척추의 위 관절돌기가 만나서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즉 위쪽의 척추뼈의 아래 관절돌기죠. 그리고 아래 척추뼈의 위 관절돌기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관절돌기의 관절면이 이 관절면이 향하는 방향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위 관절돌기는 내측을 향해서 이렇게 관절면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아래 관절돌기는 바깥쪽을 향해서 요 아래 관절돌기는 바깥쪽을 향해서 관절면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겠죠. 이걸 한번 좀 적어 볼까요? 그래서 아래 관절돌기는 바깥 방향으로 관절 파셋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파셋 방향이 그리고 위 관절돌기는 안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MRI 영상을 보거나 CT 영상을 볼 때 어떤 게 아래 관절돌기고 어떤 게 위 관절돌기인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지탈 방향으로 해서 위 관절돌기와 아래 관절돌기가 이런 파셋면을 형성을 하면서 굽힘과 펴 운동, 익스텐션, 운동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쪽 굽힘도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회전 운동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지탈 방향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위 관절돌기는 이렇게 안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관절돌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면은 어느 쪽으로도 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옆으로 좌우 회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미끄럼 운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굽힘과 펴움 운동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흉추에서는 이제 흉추는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흉추는 이제 코로날 관상 방향의 관절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회전이 이렇게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추에만 있는 돌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이제 덧돌기, 액세서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지돌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밀러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덧돌기는 가로돌기 사이근의 부착점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로는 인터 트랜스버사리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꼭지돌기는 묵갈렉은 영어로는 멀티피더스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육의 부착점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가로돌기에 해당이 되죠. 가로돌기의 이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얘가 바로 덧돌기, 액세서리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로돌기 사이근은 이 가로돌기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얘가 바로 가로돌기 사이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로돌기 사이근은 바로 덧돌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덧돌기는 가로돌기 사이근의 부착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지돌기 마밀러리 프로세스는 묵갈래근의 부착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는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엑스레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superior articular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트랜스버스, 그리고 얘가 inferior articular에 해당이 되죠. 이 밑에 있는 애가. 그리고 이 위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inferior articular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애가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superior articular, 즉 위 관절돌기의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얘가 마밀러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스피너스 프로세스, 한두 개 위쪽의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이렇게 붙는 근육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깊은 길이끈 근육층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얘를 바로 멀티피더스 머슬 묵갈래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좀 미리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묵갈래근은 요추, 흉추, 경추까지 해서 이 엉치 부위까지도 이어지는 깊은 허리 근육에 해당이 되고요. 그중 허리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육 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묵갈래근의 부착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밀러리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 꼭지돌기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추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천추와 마지막으로 미추까지 해서 이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